뮌헨에서 데뷔골을 거의 다 넣을 뻔했는데 케인이 4골을 훔쳐갔다. 마인츠를 8대1로 대파한 경기 이후 선발로 나왔던 센터백 다이어가 인터뷰에서 케인을 저격하면서 했던 발언입니다. 물론 웃으면서 한 농담이라고 하지만 올겨울에 뒤늦게 합류한 가장 신입 선수가 데뷔 시즌의 압도적인 분데스리가 득점왕이 될 에이스인 해리 케인에게 할 말은 솔직히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만큼 최근 다이어의 위상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증거겠죠. 반면 올 시즌 뮌헨의 수비를 책임져 왔던 김민재는 매우 껄쩍지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다이어가 김민재보다 뛰어난 선수라는 그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정말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도 김민재가 다이어보다 훨씬 잘하는 선수인데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 다이어의 진짜 가치를 몰라보는 건지 아니면 유독 독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이상현상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격적으로 다이어의 상승세를 낱낱이 해부해보려고 합니다. 자, 올 시즌 뮌헨을 지휘하고 있는 투엘 감독은 매우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독일 최강팀인 뮌헨을 이끌면서 단 한 개의 트로피도 획득하지 못하는 무관 시즌을 본인 손으로 거의 확정한 건데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이미 잘 알려져 있던 선수단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단점과 구단 운영진들과의 불안은 물론이고 장점으로 평가되던 전술적 역량까지도 의심을 받는 처지가 됐죠. 투엘 감독은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시작해서 파리 생제르맹, 첼시 그리고 이번에 뮌헨까지 최상위권 팀들을 계속 연속해서 맡았지만 단 한 번도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속 중도에 경질되고 있는데 한 팀에서 3년을 꽉 채운 적이 없습니다. 선수단이나 보드진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잠시 성적이 주춤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유예 기간을 주기 마련인데 투엘 감독은 언제나 구단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문제를 안고 다니다 보니까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바로 잘렸던 겁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케인과 김민재라는 당시 최고 매물들을 모두 영입하면서 우승이 문제가 아니라 몇 관왕을 하는지가 관건이었던 상황인데 아예 트로피를 하나도 못 들어버릴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상호 협의라고는 하지만 올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해고가 예약된 처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투엘 감독은 도전적인 전술 대신 안정 위주의 전술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다이어 선발이었던 거죠. 현재 부상 중인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엄청난 기동력을 갖춘 현대형 센터백으로 때로는 도전적인 수비를 통해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고 역습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유형입니다. 반면 데리우트나 다이어는 먼저 덤비지 않고 기다리는 수비를 하는 유형인데 다이어는 스피드가 너무 느려서 사실 도전적으로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그냥 움직임이 굼뜬 선수인데요. 좋게 말하면 투엘 감독이 안정적인 선택을 하면서 기다리는 수비를 하는 다이어가 이득을 본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월드 클래스라고 불리는 센터백들 중에 스피드가 느린 선수가 있었나요? 세계 최고의 센터백인 리버풀의 반다이크, 유럽 최강팀인 맨시티의 주전 센터백 아칸지, 레알 마드리드의 소속의 리디거까지 현재 전 세계 손꼽히는 센터백들은 하나같이 공격수에게 뒤지지 않는 스피드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혹시 독일 분데스리가 특유의 축구 스타일이 다이어같이 느린 선수에게 유리하다는 특이점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걸 보려면 무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의 센터백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뮌헨전 3대0 승리 때 출전한 탑소바, 타, 인카피에까지 3명의 센터백을 보죠. 올 시즌 기준 이 선수들은 탑소바는 시속 34.12km, 타는 35.81km, 인카피에는 시속 34.36km로 세 선수 모두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이어의 속도는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고작 시속 31.77km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 겨우 317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민재는 시속 34.32km로 다이어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빨랐고 같은 팀 동료인 03년생 공격수 무시알라보다 조금이지만 더 빨랐습니다. 그러면 결국 현대 축구가 센터백에게 요구하는 스피드라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서 김민재가 다이어보다 훨씬 낫다는 말인데요. 그럼 반대로 다이어는 스피드가 아니더라도 김민재를 압도할 수 있는 장점이 최소 한 개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통계 자료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가장 단순하게
몸값을 비교해보면 독일 매체인 트랜스퍼마르크트 기준 다이어 1200만 유로, 김민재 6천만 유로로 김민재가 다이어보다 5배 더 비쌉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지금 독일 언론들의 평가는 다이어가 김민재보다 5배 비싼 선수 같은 느낌이거든요. 다이어의 실력이 인정받았다면 분명 몸값도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잖아요. 네. 아직 이런 활약상이 반영이 덜 됐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수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통계 전문 매체인 후스코닷컴에서 평균 평점을 확인해 봤더니 다이어는 분데스리가에서 교체 포함 8경기 출전에 평균 평점이 6.70점 밖에 안 됐습니다. 혹시 몰라서 프리미어리그도 확인해 보니 교체 포함 4경기에서 평균 6.2점이었고요.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18경기 선발 2경기 교체로 평균 평점이 7.02점이었습니다. 어라? 이상하게도 통계 매체 역시 김민재가 다이어보다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래도 통계 전문 매체들의 평점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매겨지는 거다 보니까 또 뭐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확실한 수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을 수도 뭐 있잖아요. 네.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분명히 축구에서는 기록지에 표시되지 않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향력 같은 게 있습니다. 다이어가 김민재보다 더 뛰어난 영향력으로 투엘 감독과 독일 매체들을 사로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다이어는 직접 영국의 타임즈지와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영국에서 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재밌게도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이다. 독일에서 그런 것들을 더 느낀다 라면서 조국인 영국에서 받지 못하던 인정을 독일에서 받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 팬들 대부분이 다이어를 인정하지 않고 잉글랜드도 다이어를 인정하지 않고 토트넘도 다이어를 인정하지 않는데 유독 독일만 다이어를 인정해주고 있다면 과연 어떤 평가가 더 정확한 걸까요? 다이어는 작년에 토트넘 뿐만이 아니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도 경쟁에 밀려서 탈락한 선수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는 겨우 승선하긴 했지만 교체로만 2번 나와서 33분만 소화했죠. 한국 팬들이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잉글랜드에서도 못한다는 평가가 끝난 겁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음모론 중에는 다이어의 가족이 스포츠계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독일 언론들이 우호적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다이어의 아버지는 유명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던로비라는 스포츠 용품 회사의 임원이고 어머니는 현재 UEFA 소속의 직원으로 지난 유로 2004 대회의 총괄 기획자였다네요. 네. 외할아버지 역시 영국 축구협회 임원 출신으로 현재 잉글랜드 3부 리그 팀의 구단주고요. 네. 다이어가 경기장 안이 아니라 경기장 밖의 영향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이런 음모론을 믿고 싶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보이는 통계 수치들이 모두 김민재가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음모론을 믿는 팬들도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이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미리 수비 범위를 좁히면서 리스크를 줄였고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황당한 플레이를 정말 많이 하고 실수투성이었는데 뮌헨에서는 아직 경기 수가 적어서 덜 나오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실제로 콘테가 토트넘 맡고 난 후에 후반기에 토트넘의 승률이 엄청 좋으면서 4위로 챔스 티켓을 따내기도 했는데 그때 3백을 썼을 때 다이어가 주전이었는데 그 성적이 다이어 때문이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네. 올 시즌이 끝나는 6월 이후에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챔스에서 강팀과 만났을 때도 다이어를 쓸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다이어는 길어봤자 3개월입니다. 그동안 너무 달려왔던 느낌도 없지 않은데 무관 시즌에 괜히 힘 빼지 말고 다음 시즌에 2관왕 이상 도전을 하는 게 김민재 입장에서도 오히려 좋을 수 있잖아요. 네. 어차피 떠날 투엘 감독과 다이어 때문에 괜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마지막 소원 들어준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챔스 8강에서 강팀 만나도 고집 부리면 또다시 화가 날지도 모르지만요. 네, 이상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은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